저희 첫 번째 상담 전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대덕전자 26,300원이고요. 네. 네스칼 비중은 10% 네. 들어갔어요. 비중은 10%대. 이 종목 언제쯤 사셨어요? 이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그러면 거의 한 달 전 직전 고점 부근 가격인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이 계속 네. 떨어질 것 같아서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가 가장 좀 고민인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으시고요, 일단은.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요즘 이쪽 PCB 관련된 종목군들 한창 뭐 심택이나 대덕전자 정말 잘 가는데 요즘엔 웬일인지 예전만 하지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박주혜 운영위원님,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 요즘 왜 힘을 못 쓰는지, 그리고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손실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뭐 모멘텀이죠. 실적 이제 피크아웃 우려감이고 전반적으로 IT 업황이 안 좋으니까 이것도 함께 좀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이죠. 다른 용어는 없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인서 해로기판 회사 쪽이고, 특히 올해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수요가 워낙 좋으면서 가격도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올해 뭐 실적으로 따지면 사상 최대 실적이죠.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그다음에 해성 DS,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 관련 회사들이 기판 회사 쪽인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가 이제 PC 쪽의 메모리 쪽은 안 좋은 거고요. 대덕전자 같은 게 비메모리 쪽에 대한 패키지 기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습니다. 거의 40%가 넘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은 메모리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 자체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안 좋지만은 전방산업 자체가 워낙 안 좋지만은 대덕전자가 주력을 하고 있는 비메모리 쪽에 대한 패키지 기판 부분 자체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현재 실적 전망치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다른 뭐 코리아서킷도 마찬가지, 심텍도 마찬가지고 4분기 실적도 거의 무난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 전망치도 약간의 IT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올해보다도 실적 전망치는 다 현재까지는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계 메모리 쪽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거든요. 약간 이제 앞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얘기하셨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4분기 때 적자가 꽤 날 거거든요. 1조 원대 적자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내년도 연간으로 따지면 일부에서 지금 뭐 6조 원대까지 적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고, 대체로 평균 컨센이 지금 1조 5천에서 2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거란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와 그 IT 쪽과 같이 맞물려 있는 대덕전자를 중심한 심텍이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는 관련 종목들 적자가 나냐 이거죠. 적자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저점을 이탈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서킷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하방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덕전자라든가 SK 코리아서킷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안정성이 있는 게 아닌가.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또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조금 전에 예사 같이 보니까 최근에 배당 공시를 했어요. 400원 공시를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종목이 이제 만원대 미만원대 400원, 500원을 배당을 했는데, 이게 주가가 좀 올라왔으면 배당은 한 제가 보기에는 1,000원 정도 했어야 되는데, 400원밖에 안 했네요, 보니까요. 메리트 자체는 크지는 않는데, 그 정도로 꾸준하게 배당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IT 업황 결국은 애들 관련 종목, 그나마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나는 기미, 바닥을 확인했다는 그런 또 지표가 나와야지 상승을 좀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같은 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3분기 때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되면서 턴할 거다. 그때서부터 흑자 전환이 아니라 재고 조정이 끝나면 좋아질 거다. 그럼 주가는 뭐 하반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가는 대체적으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임이 전개되는 거니까 내년도 상반기 3월달, 4월달부터 반도체는 저점을 서서히 올릴 거다. 지금은 불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스권입니다. 등락 구간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매매 전략이 78,000원대 사가지고 86,000원, 88,000원을 팔아야지 따라 사서는 안 된다. 그런 전략인데, 현재 전망치가 좀 그러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10% 올라갈 때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이 저점이 확인된다 하더라면 20%, 30% 먼저 올라간다고 봐요. 코리아서킷이라든가. 관련도 실적 밸류로 본다 한다면,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내년도는 적자 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도 적자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적자는 거의 확실한 거고 일부에서는 2024년도까지 적자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2,400억, 내년도도 지금 2,500억, 2,600억을 예상을 하거든요. 적자는 절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주가의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상당 기간 하방도 지지가 좀 되겠지만 위로 올라가기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21,000원대 아래로 쉽게 이탈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21,000원과 아무래도 내년도 3월달까지 등락 구간을 좀 매매하셔야 좀 될 거예요. 그래서 21,000원대 정도 현재 가격대 정도 저점을 좀 보시고 비중이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21,000원대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추가 매수 하셔야 좀 될 것 같고 21,000원과 24,000원 사이에서 4,500원 정도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내년도 하반기 때 턴한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년도 3월달부터는 저점을 계속 우상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는 전략.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올해 예상 실적의 PER 지금 4배,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로 봐서는 3만 원 이상 최소한 가야 되는 주식이죠. 다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안 좋으니까 현재로 봐서는 21,000원과 내년도 1월달까지는 24,000, 5,000원 정도의 등락을 통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데 시간 투자한다면은 그래도 좀 나아질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네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네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추가 매수도 해도 상관없죠? 좀 저기 뭐 2만 원 부근 정도에서 21,000원 이하에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좀 전에 의견을 좀 주셨어요. 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대덕전자 전화 상담 해봤습니다. 이렇게 또, PCB 관련된 종목 들고 계신 분들 고민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내년도 1분기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시각의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비슷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